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제52차 안보협의회를 마쳤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같은 현안에서 뚜렷한 시각차가 느껴졌는데요. 회의를 마친 뒤에 양국 장관이 가지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도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국방 안보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52차 한미안보협의회 주요 의제는 역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되겠죠? 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 SCM에도 역시 주요 의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한미 관계, 이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 여러 가지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또 공조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 연합 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마 같이 논의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관심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초기 운영 검증 시험을 했고요. FOC 완전 운영 능력 검증 시험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험은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 일정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번에 많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그 논의가 끝나고 난 뒤에 원래는 양국 그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직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왜 취소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미 측이 4시간 전쯤에 요청을 했다. 예. 미 측 요청으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대선 한 3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선 등의 이유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를 구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취소의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또 일부는 이 마크 에스퍼 장관이 작년 8월 이후에 외국 국방장관과 한 10차례 이상 만났는데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이유의 연장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각에서는 이번에 우리 국방장관이 코로나19 때문에 민항기를 타지 못하고 우리 공중급유기를 타고 갔거든요. 예. 그만큼 이번 ICCM 한미 안보협의회를 중요한 계기로 그러게요. 본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견이 안 됐으니까 아마도 혹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또 회견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혹시 그런 이견들이 노출되는 것이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한 것인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공동 성명은 내놨어요. 근데 이제 그럼요. 공동 성명 내용에 보면은 예년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포함됐었던 주한 미군 주둔 수위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띄는데 말이죠.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지난해는 네네.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 그 내용이 올해는 빠졌어요. 예, 그러네요.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빠졌고 다만 밑에 이제 보시면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 수준 유지라고 하는 표현은 빠졌지만 네. 주한 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주한 미군의 주둔은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확인한 것이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성명에는 이게 빠졌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방 수권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서 네. 매년 제정하는 겁니다만 그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 수준을 유지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조정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것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벌써 연초 작년 말에 타결이 되고 금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금년이 벌써 10월이 되기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혹시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뭐 제 추정이니까 네. 예, 예. 그건 뭐 단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것이 조만간 좀 타결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퍼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사실 이게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에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모두 발언에서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방위비 같아요. 분담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방장관이 논의할 사항은 예. 아닙니다. 그건 뭐 별도의 방위비 분담금 대사가 있고 네. 우리는 외교부가 창구가 돼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국방장관 간에 그게 뭐 논의될 사안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국방 관련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담을 어느 규모에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년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미국과 우리 정부와 그 분담금의 수준, 다시 말해 인상의 폭을 놓고 지금 이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에스퍼 장관은 뭐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빨리 이것이 정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그 요구를 가급적이면 좀 수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발언을 한 걸로 생각이 돼요. 기자회견은 안 했지만 예. 기자들이 듣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네. 막 그게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그 얘기를 했지만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다면서요, 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장관이 거기서 결정하고 합의할 사항은 예,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논의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논의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논의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여건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핵심 의제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인데 말이죠. 이건 뭐 양국이 조건에 맞춰서 이제 전환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합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뭐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군의 이제 연합작전에서 핵심 운영 능력, 그다음에 네.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 이제 세 번째가 이 조건, 다시 말하면 전자권을 전환하기 위한 안보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네. 네. 그냥 기본적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을 한다.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인데 이제 우리 정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는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시기에 기초한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미국에다 강요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도 세 가지 큰 이 범주에서 좀 작은 조건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기준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좀 주관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IOC, FOC라고 하는 것도 아직 일부 좀 덜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과연 충분하냐? 네. 또 핵미사일 협상이 좀 잘 진전이 됐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면 뭐 협상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예.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또 신형 무기들을 전격 공개했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안보 환경이 안정적이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미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어떤 기준에서 충족했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조율. 우리 국방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더 조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번 SCM이 아니더라도 또 앞으로도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조율 과정을 통해서 한미 연합 전력도 강화하면서 우리의 전자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이 목표들이 잘 원만하게 좀
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견 차가 아직은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북 핵 억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미가 공통적인 그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미는 공통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자위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공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입장에는 한미가 이견이 없는 것이죠. 예. 그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확장 억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이제 신형 무기 ICBM 이 공개를 두고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 신형 무기 공개보다는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더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 이거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열병식을 보고 뭐 화를 냈다는 전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트윗을 좋아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업적으로 강조해 왔던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쟁도 안 일어났고 뭐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도 그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성과가 있었고 맞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보면 신무기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동안 비핵화를 하려고 했던 협상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물론 신무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사실 뭐 기술적으로도 보면 그게 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만큼 위력이 더 강화된 것인지는 지금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앞으로 시험 발사가 돼서 얼만큼 더 위협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합의를 해놓고도 저렇게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 저건 그냥 묵과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내일 새벽에 만난다고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북한의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가 공개된 것도 있고 또 한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만남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그럼요. 내용들이 나올까요? 원래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기로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또 미국 대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문이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훈 실장이 이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북한의 변화되는 상황 또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의 또 상황들 한미 간의 현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조율을 해서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종전 선언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걸 재시동을 걸고 또 동시에 북한의 커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미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한미의 현안들 중에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을 시급히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 같고 거기 그 결과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관련해서는 뭐 이수혁 주미 대사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도 좀 미국의 정가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 말이죠. 네. 70년 동안의 한미 동맹 이게 앞으로 70년 동안에도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한미 관계에 지금 현재의 파열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주미 한국 대사의 발언이 뭐 정말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동맹이라는 게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국익의 관점이 달라지면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동맹이 지금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70년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혹시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비춰지게 되면 네. 동맹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국의 의구심이나 그것이 동맹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서훈 실장이 가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네. 또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네. 또 평화 프로세스의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내일 새벽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그게 이제 알려지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북한의 동향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열병식 영상에서 공개됐던 뭐 호칭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호칭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뭐 최고 무력사령관 뭐 이런 표현을 네. 썼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열병식을 보면 모든 방점이 군사력에 집중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본인의 업적들 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네. 경제는 본인도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군사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안정된 전쟁이 없는 그런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걸 본인도 과실했고 예. 야간 열병식을 통해서 그걸 굉장히 더 이제 극대화시킨 예.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무력사령관, 그 최고의 무력을 다스리는 통수권자로서의 모습을 호칭으로 보여주고요. 네. 특히 보면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북한군 리병철 또 박정천 두 사람을 원수로 승진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열병식 내내 좌우에 세워가지고 이 분위기, 특히 군사력을 강화시킨 이 분위기를 한껏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네. 연설에도 앞부분에 보면 군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을 앞세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좀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북한군의 장성급 인사에 대해서 이제 장군 호칭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군 호칭은 아무한테나 북한에서는 쓰는 게 아닌 모양이죠. 그럼요. 사실 북한에서 장군은 김일성, 네.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에게만 부르는 호칭입니다. 네네. 예. 네, 예. 다른 사람은 그 부르질 않죠. 예. 제가 2000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단 중에 장군이 있었거든요. 김 장군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 표현을 안 쓰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장군이라는 호칭은 최고 지도자에게만 부르는 호칭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을 원수로 승진을 시키고 내부에서 뭐 그 개인의 공적도 있습니다만 예. 분위기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관련 인사들의 위상을 한껏 높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